네, 10월 4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이죠. 예, 시사를 지금 일요일, 토요일 중에 좀 다루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미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또 건너뛰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미뤄질 것 같아서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성큼 우리가 좀 따라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대장동 게이트 이제 그 사이 성큼 뉴스가 이제 앞으로 나가버렸죠. 예,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게 되면 예, 유동규가 일단 구속됐습니다. 그죠? 뇌물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적용돼서 일단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 특경법이 적용됐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으로 상당히 중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엄중하게 뭐 하는 짓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짓을 해놨죠. 자, 여러분 이미 소식을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죠? 압수수색 ABC도 안 지키는 검찰 그것도 모르나 하는 정도로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버렸다 안 버렸다 이것도 지금 조금 말이 있어요. 이제 버렸다 하더라도 그 버린 거는 새 폰이라는 거예요. 진짜 압수해야 될 거는 옛날 폰인데 검찰이 알면서도 확보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검찰을 어디까지 믿고 이 수사를 맡길 수 있냐? 특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특검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공이. 좀 더 한번 보죠. 자, 이재명의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뭐 어쩔 수 없죠. 꼼수 자꾸 부릴 문제가 아니고 특검을 수용해야 되겠죠. 예. 자,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만배가 박영수 인척에게 100억 원이나 건넸다라는 건데, 예, 박영수 특검은 정작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동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박영수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 분양 대행업자 운영사에서 근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그 사이에 성큼 이야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죠? 키맨 중에 한 명인 유동규가 일단 구속이 됐는데 김만배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거기다 나무 이 삼각 이 트리플에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예, 봐야 되겠죠. 예, 아마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그새 좀 이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대장동의 설계자들이 고향 풍동 지구에도 눈독을 들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또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멤버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나오고 있는데 경기 일원 전체를 좀 한번 봐야 되겠고 다른 또 경우도 없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부동산 일반으로 좀 우리가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뭐 이쪽 이야기는 계속 지금 이제 앞으로 수사 상황 이런 게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요. 흐름만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동산 규제 효과는 잠시일 뿐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예, 이게 서울경제 쪽인가요? 서울경제 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보입니다.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4년 새 3배나 올랐다, 높아졌다. 규제를 하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이제 갭 투자가 4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부동산 규제한다고 열심히 난리를 칩니다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부정선거 문제를 일단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해두고요. 다른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전에 우리 그 이야기 있었죠? JTBC가 언론중재위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예. 자, 주류 언론이 어쨌든 부정선거를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식조차도 지금 현재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게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쪽에서 열심히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JTBC 패소 소식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부정선거 의혹이 공론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주류 언론이 꺼리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 자체가 크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30일자 민경욱 전 의원이 JT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다가 고발한 거, 예. 허위 보도죠. 이걸 고발한 게 일단 정정 보도로 민경욱 의원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예.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JTBC 쪽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손석희 JTBC 사장이었었죠. 이 친구가 지금 해외로 지금 발령이 났어요. 해외 순회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 명분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련 뉴스 들으신 분 계시죠? 예. 발령 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사실인가 봐요. 그러면서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금의 사태와 무관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TBC 시청률이 요즘 뭐 형편없죠. 거의 바닥이죠. 이제 JTBC 이미지도 사실상 많이 실추됐습니다. 그죠? 김웅 기자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았고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손석희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뭐 해외 순회 특파원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 해외로 지금 발령날 예정이라고 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에 JTBC가 또 언론중재위에 패소당하는 설상가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잠깐 한번 짚어놓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30 서울 아파트 매입 행렬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죠. 10월 3일자 텐마이크 쪽 뉴스입니다. 신문 쪽 뉴스입니다. 돌파인 문재인 정부 가계대출만 조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뽑혀 있어요. 2030 서울 아파트 매입 행렬 돌파리 문정부 가계대출만 조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주택 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까지 지금 가버렸잖아요. 이 와중에 지금 그나마 매매되고 있는 게 두 건 중에 한 건이 30대 이하가 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값도 전세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한다라는 건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출 규제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굳이 뭐 전문가 아니어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 값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뭐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실제 물량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저가 공급했다라고 그냥 전시 행정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공급되는 거죠.
지금 또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들으셨죠? 니가 가라 동탄. 문재인하고 국토부 장관이 가서 이렇게 야 신혼부부 살면 좋겠다고 했다는 그 13평짜리 임대 아파트 그런 것만 공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그 실수요자들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지금 3차까지 지원자 받은데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등등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동요시키는 정책만 자꾸 내놓고 있으니까 뭐 총체적 실패죠. 어떤 의미에서. 예, 만성적인 공급 부족, 총체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게 겹쳐지니까 거다가 뭐 대출까지 옥죄니까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매입하자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그만큼 매수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경우에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상승세가 말이죠. 상승세뿐만이 아니라 비중이 31.1%예요. 상당히 높죠, 여러분. 예. 예, 2019년에 30.4%, 그 다음에 2020년에 35.7%. 제가 이게 지금 예, 전국 아파트 매수세였습니다. 아까 31.1%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은 훨씬 더 심합니다. 2019년에 30.4%였고요. 2020년에 35.7%, 그 다음에 2021년 올해죠. 올해 41.8%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두 채 중에 한 채는 30대 이하 매수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좀 더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요. 서울 중에서도 강서구가 51.9%, 성동구가 50.9%라는 거예요. 30대 이하 매매가. 자, 그 다음에 서울 평균치가 41.8%.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가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31.1%고요. 이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이 노원구 49, 영등포구 47.3, 관악구 47.2, 중랑구 46.6, 서대문 구로 이게 46, 성북구 45.4, 동대문구 45.2, 마포구 44.5%라는 거예요. 예. 아, 예, 경기 인천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36.1%라 그래요. 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지금 뭐 이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뭐 어떤 전망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뭐 보통 체감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뭐 핀테크 기업까지 제2금융권까지 소위 카뱅, 카카오뱅크, 저축은행 이런 쪽도 금융위원회가 불러가지고 가계대출 뭐 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자꾸 옥죄고 있다라는 거죠. 예? 청년 서민의 빈곤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 관리도 사실상 한계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뭐 대출하지 말라고 옥죄한다고 이게 될 문제인가요? 이미 대출되어 있는 부채는 어떡하나요? 지금 이러다가 정말 예, 내관을 제대로 지금 건드리는 수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금융당국이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수 심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매수 심리가 강하다. 앞서 30대 이하만 봤습니다만 어, 그렇죠? 이게 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전세 대출이 2.8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대출은 늘려놓고 이미 대출되어 있는 건데 자금 회전을 막아버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게 도미노로 이어지죠. 금융권의 또 다른 부실로 바로 또 이어집니다. 그죠? 잘못하면 가계부채라는 아주 지금 위태위태한 뭐 국민 경제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는 거다가 또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금리는 줄줄이 인상하고. 자, 이게 지금 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여기에 또 이제 30대 미만만 문제가 아니에요. 노후에 그나마 믿을 거는 집이다. 내 집이라도 마련해 두자.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집값이 막 뛰어버리니까 예? 지금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뭐 지금 대출, 그다음 뭐 전세, 월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복지에서도 지금 또 밀려나는 28만 가구가 날벼락을 맞았다라는 건데 이거 한국경제 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그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주택연금 기준선 공시가가 9억 원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8만 가구가 갑자기 지난 2년 사이에 집값이 뛰는 바람에 주택연금을 못 받는 소위 말해서 주택연금 복지죠. 그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졌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외돼 버리니까. 네.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2019년에 19만 9,646가구인데 서울에 갑자기 원래 2021년 2년 사이에 40만 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8,835가구에서 8만 1,842가구로 무려 9배가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 주택연금 여러분 아시죠?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는 그 연금 지급 정책이죠. 근데 이 공시가가 이게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공시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공시가 9억 원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는 건데 그 이하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건데 이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건데 이 지금 제외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게 55세부터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갖고 있을 때에 55세부터 신청 가능한 주택연금 이게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는 거죠. 그게 월 144만 원씩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공시값이 뛰어버리니까 2년 사이에 28만 가구가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9배 8,835가구에서 8만 1,842가구로 이게 이제 9억 원을 초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소위 주택 복지에서 제외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합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55세 기준해서 월 144만 원이고요. 70세가 되면 267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만 받아도 월 267만 원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점점점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주택연금은. 근데 이걸 지금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공시가가 올라 버리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9억 원 이하니까 제외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를 뭐 조정하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집 하나 믿고 노후 보장 노후책이라고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살 사람은 점점점 이제 집 사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는 자꾸 오르고 지금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으로 지금 자꾸 서민들을 몰아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자, 이 와중에 대출이 지금 국내에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막혀 있잖아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 앞서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외국인은 제외라 열외라 그랬죠. 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거죠. 이제 뭐 자기네들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역차별이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의 표적이 된 한국 부동산.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좋은 먹거리죠. 경쟁자 없는 좋은 먹거리죠.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예, 그렇죠? 국내 실수요자 포함, 뭐 국내 수요자들은 전부 다 지금 돈줄이 막혀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예. 예, 2021년 상반기에만 2030 영끌 비투 빚낸 돈이 39조 원이라 그래요, 금융권에. 근데 이거를 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묶어버리면, 자, 2030도 또 이제 예, 돈줄이 막혀서 예, 가계부채의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예, 참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 금융당국이 지금 대출 규제라는 또 뭐 부동산 그 되지도 않는 부동산 정책료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터무니없는 공급료 그렇죠? 다른 쪽 뉴스도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고 제가 따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주택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형 주택만 많이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니가가라 동탄 그죠? 이게 전체 공급 물량의 66%, 약 70%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렇게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지금 예,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또 소비될 수 없는 물건을 자꾸 시장에 내놓으니까 공급 부족을 점점 부채질하는 거고 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주요 흐름을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백신 관련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연천의 군부대, 모부대에서 41명이 돌파 감염이 되는 46명이 집단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생겼다. 예, 이미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예. 이 무더기 확진자,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죠? 백신 접종 다 했는데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군부대에서 육군이죠. 연천이면 46명이나 집단 확진되는 예. 41명은 그중에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 예. 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휴가자 184명 중에서 소위 뭐 선제적 예방 차원의 검사였다는데 44명 추가 확진. 그 앞서 뭐 간부 한 명 확진. 그죠? 그 간부와 접촉자의 한 명 확진. 그러면 46명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뭐 진행형인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지금 예의주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예, 별 탈이 없어야 될 텐데 추성훈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죠? 격투기, 이종 격투기 스타기도 하고 우리 이거 연예 프로 방송 오락 프로에도 들어 출연하고 해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백신 접종 이후에 후유증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보게 되면 1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2차 접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약 한 20만 명이라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1차 접종한 뒤에 후유증, 자기가 체감한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겁이 나서 못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맞고 있다라는 사람이 약 한 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성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올린 거예요. 어? 올린 소식인데 가볍게 달렸는데도 심박수가 19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이상합니다라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는 거예요. 2차 접종 후 심박수가 192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 반응이죠.
예, 자기 어, 심박수 그 사진이랑 병원 사진이랑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는 건데요. 예.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다녀오겠다라고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출연한 친구죠. 어?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죠?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아주 강인한 친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유도 스타에다 이종 격투기 스타니까 아주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고 체격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건장하죠. 물론 나이는 40대입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도 경기를 가졌었죠, 이 친구. 근데 백신 접종, 2차 접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사태입니다. 자, 이러니 이 건강한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백신 접종하냐. 여기에 지금 뭐 또 백신 패스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자, 참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제목이 그래 뽑혀져 있습니다. 백신의 굴욕 이렇게 뽑혀져 있습니다. 예, 노컨주스 쪽인데 미국 쪽을 보게 되면 코로나 사망자가 거꾸로 자꾸 백신 접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 쪽에는 양질의 화이자 등등 양질의 백신을 전부 다 접종을 했잖아요. 모더나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망자는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백신 보급이 되면 코로나 사망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코로나 사망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늘어나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전체 지금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도 이거 전체 종합 집계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미국은 어쨌든 코로나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는데 10만 명 추가 사망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60만 명에서 지금 10만 명이 늘어나는데 석 달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05일. 석 달밖에 안 걸렸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사망자가 많기는 한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2021년 4월 이후, 4월 중순 이후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오히려 사망자도 대폭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이런 사태가 빚어지니까 미시간대에 하워드 마클이라는 의학 역사학자가 있대요. 이게 또 이런 분야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죠. 일종의 의료 인류학 이런 쪽 관련된 분야인 것 같은데 의학 역사학이라 그래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뒤 발생한 죽음은 전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예, 예, 이런 쪽에 사망자가 늘어난 쪽을 보게 되면요. 플로리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중 이런 쪽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이 됐다 그래요. 예, 이게 또 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제 곧 감기철입니다. 그죠? 환절기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없다?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하나만 하더라도 앞서 추성훈 선수 소식부터 해서 다른 이야기까지 지금 뭐 연천 군부대 돌파 감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사망자는 점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뭐 등등 해서 보게 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코로나 백신 하나만 해도 지금 후유증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독감 백신도 접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시 접종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동시 접종 해본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이 예후 관찰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 모르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의적입니다. 지금 영국 브리스톨 대학병원에서 연구팀에서 나온 이야기라는데요. 네. 이 학술지 랜시스에 기고된 글이라 해요. 18세 이상 67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뭐 이건 뭐 영국 쪽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 독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게 매년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독감에 걸리고 이게 이제 중증으로 주로 이제 폐렴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65만여 명이라 그래요. 매년. 이 WHO 통계입니다. WHO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요. 자, 여기 이거 독감 쪽하고 코로나 쪽하고 이 비교 데이터가 지금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런 소식까지 지금 겹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으로. 여기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청이 지금 선구매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먹는 치료제, 글쎄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 타미플루 여러분 아시죠? 2000년대 초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타미플루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도. 근데 지금 코로나에 먹는 치료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머크사가 지금 현재 3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에 FDA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 그래요. 네. 이 먹는 약이 말이죠. 5일치입니다. 5일치 한 명당 92만 원이나 한대요, 여러분. 92만 원. 참 설상가상입니다. 이 다국적 소위 제약회사들 백신으로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로 이 지금 불안감이죠. 코로나 불안감을 한껏 조장해 놓은 상황에서 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기잖아요. 이 또 주머니를 노리는 이 의료 상업주의 여기에 소위 각국 정부의 정치적 면책 노름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고 봐야 되니까 뭔가 대책을 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뭐 지주미 돈이 아니니까 그죠?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거저거 백신 맞아라 백신 갖다 놨잖아 뭐 예를 들면 약 사다 놨잖아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예, 이해 타산이 맞아 들어가면서 일반 국민의 건강 또는 주머니가 이게 계속해서 틀리는 예, 별 또렷한 대책도 없이 말이죠. 예, 코로나 백신 지금 보십시오. 화이자, 모더나 CEO들 뭐라 그럽니까? 해마다 독감 백신처럼 맞으라는 거잖아요. 독감 백신이 그렇게 공급되고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거 폐렴 사망률이 예, 전체 사망자 숫자 순위로 사망률, 유병률 순위로 하게 되면 폐렴이 6위, 10위권 아니에요. 전혀 줄지 않았어요. 독감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 준 것 같죠?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에 또 화이자도 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예, 먹는 치료제. 예, 화이자는 지금 뭐 붙이는 패치 백신 이야기 하죠. 붙이는 백신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뭐 톡톡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주사 백신만 하더라도 지금 100조 원 정도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건데, 예, 한껏 재미를 보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단은 이 공포감을 확산시킬 거니까. 예, 화이자도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라 그래요. 그 여기다 또 이제 타미플루로 재미를 봤던 로슈, 예, 스위스 로슈사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질병청 관계자들 예, 먹는 치료제를 선구매하겠다라고 지금 백신에서 문제가 많았죠. 지금 백신 나중에 사후라도 이거는 국정감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까지도 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백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된지 5조 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흐지부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백신 샀다면 그 백신이 전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투명하질 않아요. 투명하질 않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질병청이 지금 머크사를 통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나 본데요. 글쎄요. 음, 경증 환자들에게 투여해 봤다라는 그런데요. 머크사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23개국 코로나19 경증 환자 385명을 상대로 자사 제품 먹는 치료제를 투여를 했는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예, 가짜야. 그러니까 이 실험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주는데, 위약, 그러니까 가짜약을 투약한, 진짜를 투약한 중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위약을 투여한 377명 중에서는 8명이 숨지고 45명이 입원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중증 억제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1인당 92만 원이에요, 여러분. 5일치. 여러분 참 속된 표현으로 알른이 죽지. 그죠? 알른이 죽지. 이거 지금 이러다가 지금 뭐 이래저래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이 서민들 주머니. 예, 건강. 벼랑 끝에 몰리고, 건강은 벼랑 끝에 몰리고, 주머니는 주머니대로 탈탈 털리는 지금 이런 꼴이 이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먹는 치료제. 네, 5일치 92만 원, 여러분. 누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월 소득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5일치 약을 92만 원이나 주고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에 우리 지난 그 경험들 있잖아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타미플루 시절 기억하시죠? 타미플루.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예? 뭐 환각증에다가 기억 상실까지 이야기 있었죠. 이게 타미플루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뭐였나요? 뭐 불임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도 심심찮게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뭐 그건 가벼운 거, 구토, 설사 등등등 이런 거는 뭐 제법 많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예, 타미플루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제대로 안전성 있는 약이 나와야 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긴급 사용 승인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백신도 지금 그런 경과를 거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인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백신 맞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지금 건장한 사람도 뭐 죽거나 심지어는 불치 난치 병으로까지 사지마비라든지 뭐 그런 쪽 예, 부작용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잖아요. 참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관련이죠. 외교정책 관련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거죠. 예.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 잘못된 걸 수 있다. 그 잘못된 정보 분석에 우리가 쏟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래요. 전 국민을 상대로 충격적인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일부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 예로 제 이야기가 앞에 뭐 서두가 없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뜬금없어 보이죠. 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중국이 화력발전소 지금 다 지금 석탄이 없다는 거죠.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화력발전소에서 전 세계에서 쓰는 석탄 중에서 약 60% 정도는 전부 호주산이다. 우리나라도 호주산 유연탄을 수입해서 씁니다. 무연탄은 안 됩니다. 유연탄이라야 이 석탄 발전소용 연료로서 적합하다는 거죠. 예, 무연탄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소위 말해서 연기만 나고 발전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냥 뭐 떼도 효율이 안 나오는 발전이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해서 쓰는데 그게 오히려 싸다는 거죠. 이첫 시비를 건 거는 중국이 걸었어요. 그죠? 호주가 자꾸 미국 쪽에 기우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한다. 친미 정책을 한다는 게 괘씸하다 이래서 호주산 농산물 수입 이런 거 최대 수입국이었죠. 그거를 이제 중국이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주가 지랄 저 필요한 거는 쏙 빼고 그래 그래 엿먹어라 이래가 호주가 그냥 보란 듯이 어떤 의미에서 철광석도 수출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료가 없어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난리죠. 중국에 전기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말이죠.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고 더 큰 밑그림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더 큰 밑그림은 이게 시진핑 정부의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현재 뭐 IT 화웨이로 위시되는 IT부터 해서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 지금 중국에 대한 뭐, 경제 블록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금 중국 포위 정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쿼드 등등 해서 거기를 맞상대하는 큰 전쟁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한판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설도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그런 머리 안 돌아갈까요? 상식이잖아요. 호주를 상대로 엿먹으라 식으로 농산물 수입 규제라면 호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요. 농산물은 하면서 저 필요한 그러면 철광석 가져간다? 그럼 그건 뭐 삼척 동자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줘라고 호주 입장에서는 역공을 할 건데 그거 계산에 안 넣고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쪽만 피상적인 뉴스만 봐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호주가 중국의 무역 규제에 맞서서 철광석 수출을 지금 예, 안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첫 시작이 그래 된 거죠. 너 자꾸 미국 쪽에 붙어서 그러는데 말이야. 호주 너는 우리 중국한테는 신발 밑 창에 붙은 껌딱지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아주 굉장히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을 중국이 했죠.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백인계죠. 미국, 그 다음에 영국과 앵글로색슨 계열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죠, 오커스. 미국, 영국, 미 연방, 그 다음에 영연방들, 그 대표적으로 호주입니다. 중국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호주하고 이 관계되는 안보 협의체, 오커스가 출범되면서 중국, 호주 간에 이제 갈등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여저 지금 쿼드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철광석, 와인 등의 호주산 상품 수입을 줄줄이 줄여왔는데 이게 지금 네, 신발 및 껌딱지 이야기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불을 지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신발 밑에 껌딱지가 아니라 입에 심고 있는 껌인데 신발 밑에 붙은 껌딱지로 이렇게 잘못 오판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현재 일단은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발전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전기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국 쪽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호주, 특히 농산물, 뭐 호주도 뭐 특별한 산업이 없잖아요. 주로 농산물이지, 그죠? 그 농수산물이죠.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2019년 3월부터 해서 지금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한 게 뭐냐면 호주산 석탄, 보리, 쇠고기, 와인, 바닷가재 이런 상품들에 점점점 관세를 자꾸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거죠. 와인의 218%,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요.
호주 달러 기준으로 2,511억 달러라 그래요. 이게 우리 돈으로 바꾸면 215조 3,157억 원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우리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600조니까 한 3분의 1, 내년 예산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호주 전체 수출액의 43%라 그래요. 중국이 그만큼 사들였다는 거죠. 예. 예. 근데 2위로 두 번째로 많이 사간 나라가 미국인데 중국이 산 게 호주 달러로 2,511억 달러라 그랬죠. 미국은 808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이 일본인데 791억 달러고 미국, 일본 다 합쳐봐야 1,500억이잖아요. 예, 중국만큼 안 돼요. 중국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호주 전체 수출액의 43%예요. 43%. 그러니까 호주 수출액의 절반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줄이니까 호주가 발끈해가지고 철광석 수출을 막아버린 거죠. 예. 지금 이제 호주, 중국이 어쨌든 직접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신발 밑창에 껌딱지 정도 취급을 받는 그런 말을 비유로 해서 욕할 정도가 되어 있는 호주가 철광석 하나를 갖고 지금 현재 중국을 완전히 혼쭐 내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중국도 봤을 때 얘들 진짜 이상한 놈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중공 입장이지만. 그죠? 중공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또 한 소리 하고 가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의미에서 내정 간섭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 미국도 지금 그래요. 탐탁치가 않은 거죠,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그죠? 오지 말라는데 미국 심장부에까지 와가지고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신임을 못 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중국이라는 큰 시장,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양가 없습니다. 저도 중국 쪽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 있고 하지만요. 중국 시장은 영양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돈 좀 될 만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들 다 줄줄이 문 닫았죠. 중국에서 재미 봤나요? 전혀 재미 못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도 물론 재미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 못 봤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핸드폰 하더라도 삼성전자 갤럭시 폰 사나요? 안 삽니다, 여러분. 전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니면 자국의 제품들이에요. 화웨이, 오포 이런 쪽이에요. 안 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근데 괜히 허수예요, 허수. 무슨 뭐 중국에 대단한 뭐가 나올 것처럼 오히려 중국 쪽의 거를 역으로 우리가 많이 가져오죠. 중국 제조업도 거의 대부분 먹여 살리는 한 축이 우리 한국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삼성전자를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계열의 정부가 들어서면 또 계속 그렇게 될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 그렇죠? 뭐 이재명 지금 계속 이제 뭐 꼼수 부리고 발뺌 배우고 하는데 이재명이 정말 이 문제에 결백할까?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열성 지지다 이외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고 보면 뭐 계속 지금 이 레이스를 계속 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자기 당내 경선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거의 굳히기 된 것 같은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예, 이 특검 하나도 통과 뭐 따내지 못하면 국민의힘 문 닫아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저기 정당 꼴이 돼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이 자체적으로 이 지금 그 급한 불부터 정리하고 나면 저 정당은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수준으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너네 할 거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불순 세력들, 국민의힘 내의 불순 세력들, 우리 사회의 저 범불량 세력들 전부 일소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전히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를 보다시피 전부 다가 거기에 밥숟가락 얹어놓고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습니다만 다 척결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대기업 정책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반도체 말이죠. 삼성전자가 다른 거 다 떠났어요. 삼성전자가 딱 마음만 먹어버리면 중국은 그야말로 반도체 IT 분야는 전부 뭐 올스톱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대만의 쪽에 라인이 있습니다만 대만 쪽이 미국 쪽하고 지금 뭐 쿼드 이런 쪽에서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버리면 중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말 한마리 뇌물이니 많이 지금 체육단체들 그러면 대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다 후원사가 되어 있지 않나요? 대기업 오너들이 그럼 전부 다 협회장 하고 있는 쪽이 많지 않나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비인기 종목들, 뭐 핸드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전부 다 대기업의 후원으로 그 육성하는 거잖아요. 뭐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했나요? 뭐 어디에서 지원을 했나요? 그렇게 열심히 각 스포츠 분야를 키워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예를 들면 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고 이렇게 해놓으면 국위 선양을 해놓으면 그게 뇌물이래, 뇌물이. 무슨 놈은 되도 않은 경제 공동체, 무슨 되도 않은 소극적 거짓말을 그러면서 재판 거래 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권순일이. 지금 이거 지금 말이죠. 이 와중에 이렇게 우리 대기업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쭉정이 열선 보다가 알곡 한 마리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 중국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죠? 힘 없어요, 여러분. 친중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활로가 있을까요? 안보가 지켜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그 갖고 있는 국방 자산들요. 하다못해 뭐 헬리콥터 뭐 이런 장비들, 첨단 장비들 중국산 부품으로 그 대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당장에 그 대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렇다고 그게 지속적이 되나요? 중국 정부 하는 행태들을 안 보셨나요, 여러분? 안보가 되나요? 경제가 되나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만큼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가성비가 나오나요, 여러분? 뭐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놈의 경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재미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네? 참, 이거 우리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조금, 전체 흐름이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됐죠. 그동안 이제 공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흐름을 빨리 따라잡아야 될 대장동 게이트를 못 따라잡으면서 다른 뉴스까지 조금씩 이렇게 섞여버려서 그런데요. 예. 우리 언론이 문제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 이런 쪽도 마찬가지 지금 언론이 일부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듯 한데 예, 그동안에 좀 많이 쥐어박힌 게 있죠. 지금 주류 언론들 조중동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종편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세게 나가면 종편 인허가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등등등 하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부동산이 대장동 게이트 터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지금 고양 풍동지구 이야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위례지구 넘어서서 의왕 쪽 넘어서 가지고 이게 지금 고양까지 또 튀었잖아요. 경기 일원으로 지금 번질 건데 이것만일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여기에 지금 서민들 집장만 이야기, 2030생 때 집 이야기, 주택연금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백신 관련 이야기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이야기 했습니다. 추성훈의 백신 접종 이야기 했습니다. 그 반면에 사망자, 미국 쪽의 접종률 대비 사망자는 또 자꾸 늘어나고 있다. 접종률도 높아지는 반면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젊은 친구들, 군부대에서 41명이 돌파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 자,
자, 그런 이야기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 먹는 치료제 다 좋다는 거야. 5일치에 92만 원. 이거 누가 사 먹냐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게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나? 타미플루 등등등. 자, 이 와중에 그나마 대외 의존도라도 내수가 지금 시원찮으면 코로나 등등등 해서 내수가 시원찮고 가계부채 등등등 해서 여러 요인이 있어서 내수가 더 침체될 거잖아요. 쓸 돈이 없는데 그나마 뭐 집이라도 의지해가지고 연금이라도 탈까 했는데 주택연금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시가가 올라버려서. 자, 이 와중에 그러면 수출이라도 해가지고 좀 뭐 돈 벌 만한 기업이 벌어가지고라도 응? 참 춥고 배고픈 시절에 우리 그 양진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던 그 추억처럼 좀 대기업이라도 좀 수출이라도 시원시원해서 좀 벌어오면 그 직원들한테 뭐 성과급이라도 이렇게 후하게 풀리면 그 돈이라도 돌 거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국내에서만 그렇게 이것저것 말 같지않은 이유로 여기저기 쥐어뜯기고 고초를 겪는가 했더니만 또 다른 외교의 희생양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진짜 삼성전자가 떵떵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지금 외교적으로 친중 정책을 하니까 자꾸 저자세를 해야 되고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중국계 기업이 점점점 시장을 차지해오는. 지금 삼성폰만 하더라도 1위 자리를 매출만 놓고 봐도 1위 자리를 내준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뭐 먹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꾸 쭉정이 열섬 키우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그죠? 3억짜리 가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를 써가면서 가짜 바람개비 돌리는 풍력 발전 말고, 그죠? 알곡 한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전체 사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 정리를 하고요. 그동안 조금 공백이 한 2, 3일만 해도 이 시사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신문사들이 연휴가 들면 기자들도 조금 신문이 조금 부실합니다. 아무래도 휴가 이런 등등 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개천절 기점에서 방화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개천절답게 큰 소식이 있습니다. 방화도 이제 신문을 다시 창간합니다. 창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창간 수준이죠. 예전에 했던 신문을 다시 복간을 합니다. 복간합니다. 단 이제 형태나 이런 건 조금 달라지지만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이제 그런 쪽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사 공감도 신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신문, 아주 예전에는 그야말로 순수 열정으로 자체 생산 뉴스로만 지면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막 그렇게 참 경험도 없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봤었죠. 그게 이제 시행착오 경험이었다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 100% 자체 생산 뉴스로 어쨌든 그 지면을 메꾸려고 끙끙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 주요 언론사들요. 신문법 이런 쪽에 언론법에서는 기준을 권장 기준은 30% 이상 자체 생산 뉴스로 채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벌칙 규정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실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국내 내놓으라 하는 언론사들요. 신문, 방송 다 합쳐서 30% 자체 생산 뉴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조선일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KBS요? 27%, 3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계라는 것은 꼭 지난 뒤잖아요.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뭐 넉넉 잡으세요. 올 상반기 뭐까지 하지 말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하면 KBS조차도 평균 30%의 자체 생산 뉴스를 안 돼요. 그걸 예전에 저희들이 100%를 다 채워서 지면을 메꾸려고 했으니까 참 무모했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했죠. 그러고 또 이제 인쇄를 하니까 이게 보급 문제가 또 있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인쇄 형식을 안 한다. 그게 이제 소비가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불경제 요인이 많죠. 인쇄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신문 제작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많죠. 지금 어지간한 종이 신문도 구독 안 합니다, 여러분. 조선, 뭐 동아, 중앙 이런 쪽도 공공기관에서나 구독하지 민간 구독자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예, 추세는 전부 다 이제 모바일로 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저쪽은 이제 종편 이렇게 이제 하지만 저희들 쪽은 이제 유튜브 채널 지금 이 방아 TV 유튜브 채널과 결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뉴미디어 쪽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런 형태로 복관이 될 거고요. 지금 주요 뉴스들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방송 지면을 보게 되면 뭐 국제 뉴스부터 나오죠. 그거는 통신사하고 뉴스 제공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데처럼 매일매일 지면 채우는 부담은 덜고요. 기사를 받아서 통신사 기사를 받아서 송고하는 형식으로 기본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생산 뉴스의 소위 뉴스 생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형 뉴스 생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충실하게 받쳐질 수 있게 토대를 좀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려고 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어떻게 하는구나라고 아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자체 생산 뉴스 생산 시스템과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기가 될 수 있는 뉴스다운 뉴스가 소통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제 방아식 소통 체계를 구축해 갈 건데요. 다시 복간합니다. 복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시사 공감이 뭐 그 어떤 신문 이름이 나오겠죠. 방아 TV니까 예를 들면 방아 신문이 되든 뭐 신문이 나올 거잖아요. 이름이. 그 신문에 오늘의 무슨 신문, 뭐 오늘의 조간 신문 이렇게 하듯이 오늘의 방아 신문 이렇게 하면서 주요 뭐 국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경제, 뭐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분야 이렇게 해서 주요 뉴스를 추려서 전하는 형식으로. 물론 기본적인 틀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P, 로이터, 뭐 국내 같으면 연합뉴스 이런 쪽에서 뉴스를 받아서 뉴스를 만들잖아요. 모든 언론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조선일보밖에 없다고요. 중앙도 뭐 그렇게 자금력이 있다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중앙도, 동아도 전통이 있는 동아도 자체 생산 요소 30%가 안 됩니다. 그 면에서는 조선일보가 저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 30%를 자체 생산 요소를 자기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 기준은 지킬 생각입니다. 100%는 어렵고요. 이전에 해보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지면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건 쉽지 않은 거니까요. 자, 일단 통신사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뉴스, 이제 다른 뉴스를 안 펼쳐도, 이제 방아 신문만 펼쳐도 여러분들에게 시원시원 전해드릴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합뉴스, 연합통신이 연합통신이 뭐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뉴스원 등등 민간 통신사들도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뉴스를 받아서 해드릴 주요 뉴스는 이렇게 속보형이죠. 빠르게 돌아가는 국내외 뉴스는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아 자체 생산 뉴스가 들어가고 또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차차로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정돈을 좀 해야 됩니다. 플랫폼도 좀 구축해야 되고 뭐 그냥 계약만 하는 그런 단계지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정돈되지 않았으니까요. 좀 시운전도 좀 하고 해서 좀 정돈되면 뭐 넉넉 잡아도 한두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일은 진행이 되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등록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신문 정관 등록이죠. 정기 간행물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바깥 소식에 의지해서 이렇게 시사 공감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사 공감 딱지를 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방하 신문 소식, 오늘의 방하 신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다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게 됐죠. 예, 그에 맞춰서 이전 뉴스들 좀 한번 이렇게 거두절미 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내일부터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